나는 결혼식 당일 제단 앞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될 사람이 내 가장 친한 친구와 키스하는 장면을 목격한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미안해. 하지만 내가 너무 완벽해서 지루했어. 라는 그의 속삭임이 내 가슴을 칼로 찌르는 듯 했다. 그날 교회 안은 축하의 꽃과 웃음으로 가득 찼다. 나는 하얀 드레스 차림으로 서 있었고 모두가 나를 부러워하는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서약을 교환하기 직전 화장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 광경을 봤다. 민준, 내 약혼자, 그리고 수연, 내 대학 시절부터의 절친.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입술을 맞대고 있었다. 나는 문 뒤에 숨어서 그 장면을 지켜봤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게 숨을 죽이고 심장이 터질 듯한 고통을 참았다. 왜 이제야? 내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민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다. 늦은 밤 전화, 수연과의 잦은 만남. 하지만 나는 믿었다. 사랑이란 그런 것이라고, 의심은 관계를 망친다고. 이제 보니 그 믿음이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결혼식이 끝나기 전에 나는 조용히 교회를 빠져나왔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다. 소리를 내면 이 고통이 현실이 될까 봐 두려웠다. 집에 도착해 드레스를 벗었다. 거울 속 내 모습은 초췌했다. 내가 너무 완벽해서 지루했어. 민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완벽. 나는 직장에서 승진을 위해 밤낮 없이 일했고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수연은 항상 자유로웠다. 파티를 즐기고 규칙을 무시했다. 그게 매력인가? 나는 웃었다. 웃음이 나왔다. 이게 웃을 일인가? 하지만 웃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다. 다음 날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디 갔어? 결혼식은 그의 목소리는 당황스러웠다.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끝났어. 너와 수연, 축하해.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그 후 나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SNS를 삭제하고 번호를 바꿨다. 세상에서 사라졌다. 직장에도 사직서를 냈다. 개인 사정지라고만 썼다. 서울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빌딩 숲이 내 마음처럼 차갑게 느껴졌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다. 왜 나였을까? 내가 부족했나? 아니, 그들은 그냥 이기적이었다.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는 부족했다. 고통이 가시지 않았다. 밤마다 악몽을 꿨다. 재단에서 그들이 웃는 꿈. 나는 그 꿈에서 깨어나 벽을 쳐다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살아야 한다. 이 고통을 견뎌야 한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나는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다.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력서를 넣었지만 인터뷰에서조차 집중이 안 됐다. 머릿속에 민준과 수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들은 지금 행복할까? 결혼했을까? 궁금했다. 하지만 알아보려 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채용 공고를 봤다. 대기업 한성그룹의 비서직. 억만장자 회장의 개인 비서. 요구 조건이 까다로웠다. 완벽한 조직력, 비밀 유지 능력 필수. 나는 지원했다. 왜냐하면 그 회장이 민준의 아버지 친구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민준의 집안은 중산층이었지만 사업으로 한성그룹과 연결이 있었다. 이건 기회였다. 아니, 시작이었다.
인터뷰 날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어봤습니다. 그래서 더 강해졌어요. 회장. 김 회장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잃은 게 뭐지? 신뢰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내일부터 출근해. 그렇게 나는 한성그룹에 들어갔다. 김 회장의 비서로서 매일 그의 일정을 관리하고 문서를 정리했다. 그는 까다로웠다.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견뎠다. 이 직장이 내 복수의 첫걸음임을 알았으니까. 김 회장은 민준의 가족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었다. 그 연결고리를 이용할 수 있었다. 출근 첫 주, 민준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다. 김 회장에게 사업 제안을 하려는? 나는 그 통화를 녹음했다. 아직 쓸모는 없지만 언젠가. 나는 관찰했다. 기다렸다. 내 심장은 여전히 아팠지만 이제 그 아픔이 연료가 됐다. 임시방편이라고 스스로 말했다. 하지만 깊숙이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 김 회장의 사무실은 서울 중심부 고층 빌딩에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였고 그 풍경이 내 마음의 혼란을 비추는 듯 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 그의 커피를 준비했다. 블랙, 설탕 없음. 그는 한 모금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오늘 일정은 그의 목소리는 항상 단호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일정을 읊었다. 미팅, 계약, 저녁 만찬.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넘겼다. 나는 그 서류 속에서 민준의 가족 회사 이름을 봤다. 민성건설. 그들은 한성그룹의 하청을 맡고 있었다. 큰 프로젝트였다. 나는 그 정보를 머릿속에 새겼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다. 왜 복수를 하려는 걸까? 그냥 잊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수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너는 항상 너무 진지해. 그녀가 한 말 이제 보니 그건 비아냥이었다. 나는 컴퓨터를 켜고 그들의 SNS를 검색했다. 차단했지만 가짜 계정으로 봤다. 그들은 함께였다. 여행 사진, 행복한 미소. 결혼은 안 했지만 동거 중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먼저 정보를 모아야 했다. 김 회장의 비서로서 나는 많은 문서에 접근할 수 있었다. 민성건설의 계약서, 재무보고서. 나는 그것들을 복사했다. 불법. 아니,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 그냥 모았다. 어느 날 김 회장이 말했다. 민성건설의 김 사장과 미팅 잡아. 민준의 아버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팅 당일 나는 방 안에서 서빙했다. 김 사장은 웃으며 인사했다. 회장님, 아들놈이 곧 결혼할 거예요. 초대할게요. 김 회장이 물었다. 누구랑? 오랜 친구예요. 수연이라고. 나는 커피잔을 들다 떨릴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그 미팅에서 그들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했다. 한성그룹의 대형 개발. 민성건설이 참여하면 큰돈을 벌 터였다. 나는 그 내용을 메모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분석했다. 계약에 허점이 있었다. 안전규정 미준수. 과거 사고 기록. 나는 자문했다. 이걸 이용하면?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다. 나는 더 기다렸다. 민화일, 내 삶은 변했다.
직장에서 인정받기 시작했다. 김 회장이 넌 믿을 만해라고 말했다. 그 말에 웃었다. 믿음. 그게 얼마나 허망한지 알았으니까. 수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새 번호로 어떻게 알았을까? 미안해, 화하자.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직장을 알아봤다. 광고회사, 그녀는 팀장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팁을 보냈다. 그녀의 과거 프로젝트 도용 의혹.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소문은 퍼졌다. 그 후 그녀의 SNS에 불평이 올라왔다. 직장에서 이상한 일이. 나는 미소 지었다. 작은 시작.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이게 나인가? 복수는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공허했다. 계속해야 해라고 스스로 말했다. 멈추면 그 고통이 돌아올 테니까. 김 회장의 파티에 초대됐다. 상류 사회 모임. 거기서 민준을 봤다. 수연과 함께. 그들은 웃으며 인사했다. 오랜만이야, 민준의 목소리.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그런데 수연은 불편해 보였다. 우리 화할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필요 없어. 하지만 속으로 관찰했다. 민준은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주고 있었다. 그는 야심차 보였다. 한성그룹과의 연결을 이용해 승진하려 했다. 나는 그걸 이용할 수 있었다. 파티 후 김 회장에게 보고했다. 민성건설의 아들 민준 씨가 관심 많아요. 그는 웃었다. 좋은 녀석인가? 글쎄요. 나는 애매하게 답했다. 씨앗을 뿌렸다. 의심의 씨앗.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다. 내 눈빛이 변했다. 더 차갑게. 이게 복수야 라고 중얼거렸다. 하지만 밤에 꿈에서 그들의 행복한 얼굴이 나타났다. 나는 깨어나 베개를 움켜쥐었다. 이게 끝날까? 아니, 아직 시작일 뿐. 시간이 흘러 내 계획은 구체화됐다. 민성건설의 프로젝트에 문제가 있었다. 안전검사에서 조작된 보고서. 나는 김 회장의 문서에서 그걸 발견했다. 복사해 두었다. 이제 사용할 때였다. 먼저 익명으로 건설청에 제보했다. 민성건설 안전규정 위반 증거 첨부. 그 후 기다렸다. 뉴스에 나왔다. 민성건설 조사 착수. 김 사장은 당황했다. 김 회장에게 전화했다. 회장님, 오해예요. 나는 그 통화를 들었다. 김 회장이 말했다. 증거가 있나? 없어요. 누군가의 음모예요. 나는 속으로 웃었다. 음모. 맞아, 내 음모. 민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너 짓이야. 그의 목소리는 화가 나 있었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야. 하지만 그는 의심했다. 내가 한성에 있잖아. 나는 웃으며 말했다. 우연이네. 수연은 울면서 메시지 보냈다. 왜 그래? 우리는 미안해, 미안.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다. 미안으로 끝날 일인가? 나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회사에 또 팁을 보냈다. 클라이언트 불만. 이번엔 증거를 조작했다. 작은 거짓말. 그녀의 직장에서 해고 소문이 돌았다. 그녀는 SNS에 진생 최악지라고 썼다. 나는 그걸 보며 만족했다. 하지만 동시에 길트가 밀려왔다. 내가 괴물이 된 건가? 아니, 그들이 먼저 했어라고 스스로 설득했다.
김 회장이 물었다. 민성건설 일, 내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요. 그는 의심스럽게 봤지만 넘겼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민준의 개인정보. 그는 불륜 전력이 있었다. 수연 전에 다른 여자. 나는 그 정보를 수연에게 보냈다. 익명으로. 내 남자, 조심해 첨부 사진. 그녀의 반응은 격렬했다. 그들은 싸웠다. 민준의 SNS에 피곤해라는 글. 복수는 진행됐다. 하지만 내 마음은 피폐해졌다. 매일 거울에서 내 모습을 봤다. 피곤한 눈, 굳은 입술. 이게 가치 있어? 라고 물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멈추면 그 고통이 돌아올 테다. 어느 날 민준이 회사로 왔다. 화하자.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우리는 카페로 갔다. 왜 이러는 거야? 그는 물었다.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희가 왜 그랬어? 그는 고개를 숙였다. 실수였어. 실수. 그 말에 웃음이 나왔다. 실수는 용서받아. 하지만 배신은 달라. 그는 애원했다. 멈춰. 아버지 사업 망할 거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내 문제지. 돌아와. 나는 더 큰 계획을 세웠다. 한성그룹의 프로젝트에서 민성건설을 빼는 것, 김 회장에게 제안했다. 다른 회사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안정성 문제로 그는 고려했다. 증거, 나는 보여줬다. 조작된 보고서. 결정됐다. 민성건설 아웃. 김 사장은 파산 직전. 민주는 실직. 수연은 우울증. 나는 만족해야 했지만 공허했다. 이게 끝? 아니, 아직. 복수의 무게가 나를 짓눌렀다. 민성건설이 무너진 후 김 사장은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 문제. 민주는 나를 찾아왔다. 내가 한 짓이야. 그는 소리쳤다. 나는 조용히 말했다. 증거 있어? 그는 주먹을 쥐었지만 때리지 않았다. 너 변했어. 맞아. 변했다. 예전에 나는 용서했을 거다. 하지만 이제 용서는 약함이었다. 수연은 만났다. 공원에서. 그녀는 마른 모습이었다. 미안해. 정말 눈물이 흘렀다.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그녀는 말했다. 민준이 매력적이었어. 너는 항상 바빴고. 그 이유가 우스웠다. 바빴다고? 관계를 위해 일한 건데? 나는 말했다. 이제 내 차례야. 그녀는 두려워했다. 더 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가족. 그녀 어머니는 은퇴한 교사. 나는 익명으로 그녀의 과거 스캔들을 제보했다. 학생과의 부적절한 관계. 거짓이었지만 소문은 퍼졌다. 그녀 어머니는 명예가 상처받았다. 수연은 자살 시도. 병원에 실려갔다. 뉴스에 나왔다. 나는 그걸 보며 떨렸다. 너무 갔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그녀가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김 회장이 의심했다. 내가 관련됐나? 나는 부정했다. 아니에요. 하지만 그는 조사했다. 내 행동을. 나는 조심했다. 증거 남기지 않았다. 민주는 복수를 시작했다. 내 원룸에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나와. 나는 경찰 불렀다. 스토킹으로. 그는 체포됐다.
법이 나를 보호했다. 아이러니했다. 사회의 도덕과 법을 이용해 복수하다니. 하지만 밤에 불안이 밀려왔다. 꿈에서 그들이 죽는 꿈. 나는 깨어나 약을 먹었다. 수면제. 의존이 됐다. 이게 가격이야 라고 생각했다. 내 인생도 망가지는. 더 나아갔다. 민준의 새 직장. 나는 연결을 이용해 나쁜 소문을 퍼뜨렸다. 그는 해고됐다. 이제 그는 바닥이었다. 수연은 회복 후 나를 고소하려 했다. 하지만 증거 없음. 그녀는 포기했다. 그들은 헤어졌다. 서로 탓하며. 나는 김 회장에게 승진 제안받았다. 넌 유능해. 하지만 거절했다. 더 이상 필요 없었다. 복수는 거의 끝났다. 하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이제 뭐해? 행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아팠다. 마지막 단계. 나는 그들을 직접 대면했다. 카페에서. 민준과 수연, 둘 다 그들은 초췌했다. 왜 불렀어? 민준이 물었다. 나는 말했다. 끝내자. 그들은 희망을 봤다. 용서해, 수연. 웃었다. 아니. 너희가 느낀 고통, 내 거의 일부야. 나는 증거를 보여줬다. 그들의 불륜 증거, 사업 조작. 이걸 공개하면 끝장이야. 그들은 애원했다. 제발. 하지만 나는 말했다. 너희가 날 망쳤듯이. 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대신 조건을 걸었다. 서울 떠나. 영원히. 그들은 동의했다. 민준은 지방으로, 수연은 해외로. 그 후 나는 자유로웠다. 아니. 김 회장이 알았다. 내 복수였군. 그는 말했다. 잘했어. 하지만 조심해. 나는 사직했다. 새 삶을 시작했다. 하지만 과거가 따라왔다. 밤마다 그들의 얼굴. 내 손에 피가 묻은 듯. 친구들은 말했다. 넌 강해. 하지만 속으로는 약했다. 도두했다. 정말 필요했나? 복수는 끝났지만 내 변형은 영원했다. 임랭이 나를 구하지 못했다. 그래서 행동했다. 하지만 이제 그 행동이 나를 파괴했다. 그들이 떠난 후 서울은 여전했다. 한강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나는 다리 위에 서서 물을 봤다. 이게 승리인가? 민준에게서 마지막 메시지. 너도 행복하지 않을 거야. 맞아. 행복하지 않다. 수연의 편지. 미안. 하지만 내가 더 나빠. 웃었다. 누가 나쁜가? 김 회장은 새 비서를 뽑았다. 나는 혼자였다. 직장 없이, 친구 없이. 밤에 거울을 봤다. 너는 누구야? 대답 없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질문은 남았다. 이게 정의였나? 아니면 그냥 광기? 정말 이게 나였나?